코리아랑 어메이징 코리아입니다. 어메이징 코리아라 그래서 그 한국인의 그 놀라운 그런 잠재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그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가이드가 한 말 중에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인들의 특징, 특히 한국 아줌마를 여행객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인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느 가이드가 해줬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잊혀지지 않는 이제 그 이야기로 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여행 가면 우리도 많이 경험했다시피 이제 단체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 이제 뷔페를 많이 가게 되는데 그 뷔페를 가면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오니까 그 뷔페 장소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조용하던 뷔페 장소가 그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이제 음식을 뜨는 그런 뷔페 장소가 중국인 여행객이 오면 아수라장으로 변한대요. 특히 중국 아줌마들이 오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줄이 엉키고, 음식이 막 싹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국인들 여행객에 대해서 각 나라 여행지에서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고, 그 봉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 여행객 뭐 한 차가 오면 뭐 한 3, 40명, 5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여행 아줌마들 여행객이 오면 그냥 아수라장이 된대 그 뷔페 장소가. 그런데 그 중국 아줌마 그렇게 극성스러운 중국 아줌마들을 한국 아줌마 한 명이 제압을 한대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그 뷔페 장소에 이제 중국 여행객 아줌마들이 막그 난장판으로 그냥 음식 다 쓸어 담고 막 그러는데 한국 아줌마 하나가 딱 나타나면 어, 그 중국 아줌마들을 막뭐 우왕좌왕하는 데도 발로 다 딱 가로막고 동료 한국 아줌마들 여행객한테 얘들아 여기 맛있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한국 아줌마들이 쫙 온대요. 쫙 와서 그 아줌마가 맡고 있는 그 앞을 세치기를 하는 거야. 세치기 한국 아줌마들이 다 세치기를 해서 음식을 딱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4, 50명의 좀 떠들썩하던 중국 아줌마들이 그 한 명의 한국 아줌마한테 제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대. 그런 광경을 이 가이드가 수없이 봤대요. 그러면서 한국 아줌마들의 특징,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세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래,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아줌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가이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한 얘기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강인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어글리 코리안 아주 어, 그 한국인을 낮춰서 깔보는 걸로 많이 쓰였었거든요. 과거에 빨리빨리 한다 그래서. 근데 이 빨리빨리 베스트 5가 있어요.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5. 굉장히 폭소를 자아내는 5개인데 자판기에서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저도 역시 그래요. 저도. 자판기에서 그냥 컵이 떨어져서 물이 다 차면 그때 꺼내면 되는데 그냥 나오기도 전에 이미 컵이 딱 떨어지면 벌써 손이 가서 넣고 기다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습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봤을 때 굉장히 그 특이한 장면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를 한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그냥 닫아버리는데 바로 빠져나가는 얘기죠. 이게 한국인들의 이제 급한 성격. 그다음에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 대신하죠. 우리 종종 마주치죠, 그렇죠? 가게 주인이 바로 서명을 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닫혔는데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 역시 여기 저도 이 5가지가 다 해당되는
틀림없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국인이 본 빨리빨리 베스트인데, 근데 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그 한국인을 비하하는 한국인의 나쁜 습성으로 이제 회자됐던 건데,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도 그래서 세계 공통어에 지금 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근데 지금은 한국인들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찬양받는 문화로 지금 돼 있어요. 그죠? 불과 한번 한 30년 사이에 굉장히 어글리 코리안의 특징에서 지금은 장점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쪽에 빨리빨리에 의해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뭐 그 잠깐만요. 제가 어느 분이 지정희 사장님이 제가 했습니다. 문서거를. 박태환 선수 자랑하는 뭐 축구 선수들 있죠. 저기 대표적인 이제 체육 선수들 있죠. 박태환 선수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올림픽에. 김연아 선수 금메달리스트, 손흥민 선수 뭐 지금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지금 뭐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예를 들면 이 박태환 선수급의 선수들이 미국에는 5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급의 수영 선수들이.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올림픽 선수를 뽑아서 올림픽에 보내는 미국하고 박태환 선수는 그냥 뭐 500명이 아니고 박태환 같은 선수는 한국에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한 명 있는 데서 뽑아서 올린 선수하고 올림픽에서 경쟁을 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김연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김연아 선수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러시아에는 수십 명 있는 거예요. 수십 명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올림픽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뭐 김연아 선수 대적할 만한 국내 선수 없죠. 근데 한 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손흥민 선수 역시 뭐 어, 세계적인 축구 스타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다른 나라에는 부지기수인 거예요. 저 남미 쪽은 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축구공 갖고 논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대요. 동네 축구 선수들도 이 프로 축구 선수 못지않게 볼을 다룬다는 게 남미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단한 실력을 한국인이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된 뭐 아버님이 또한 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그 훈련 과정을 보면 대단한 파워, 대단한 집중력, 대단한 강인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뭐 어디든지 배달되는 한강 배경으로 여기서도 배달이 돼? 뭐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달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제 TV 방송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근데 이게 저도 놀랐어요. 여의도 이제 몸깨달 때문에 여의도 자주 가잖아요. 여의도 보면 이런 곳에서도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먹는다라는 거죠. 바로 일단 뭐 배달 그 배달온 철가방하고 만나는 장소가 딱 있잖아요. 어느 한강공원을 가도 있죠. 근데 한국 문화는 24시간,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해 떨어지면 끝이에요.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해 떨어지면 나갈 수도 없죠. 치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 가장 좋은 나라이고 24시간 사람들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노는 문화가 있고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지루한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SNS도 짤막짤막한 거 짤막짤막한 거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K-팝이 각광을 받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싸이의 이 춤, 이거 모르는 세계인들 없어요, 그렇죠? 어느 세계 지구 곳곳에서도 이 싸이의 춤은 다 알아요. 그다음에 지금 BTS 빌보드 1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류가 뭐 여러 분야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였었죠. 오징어 게임. 근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뭐 킹덤이라는 드라마,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데 보니까 갓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제 해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갓을 해외 세계인들이 쇼핑몰에서 갓을 주문해서 쓰고 다닌다라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니까요. 그다음에 서브웨이라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제품들이 PPL로 많이 해외에서 인기 상승이다라는 이런 제목을 보면 이 K-팝이 가요뿐만 아니고 뭐 드라마, 뭐 여러 가지 문화에 거쳐서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선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국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화자찬의 국뽕으로 이제 치부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K-팝, K-컬처, K-문화, K-음식, K가 붙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는 지금 우리가 국뽕이긴 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자만심에 가까운 자신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류라 그래서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뭐 아랍권, 그다음에 뭐 저 북미 대륙, 남미 대륙 할 것 없이 대단한 그런 열풍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주장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놀랄 만한 그런 한국은 사실 한강의 기적으로 이미 20년 전부터 급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50년대 최빈국이었었어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무려 500배나 초고속 성장, 압축 성장을 한 거죠. 아주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을 해서 1년에 7배씩 성장한 거에 대해 이제 분석을 해보면 60년 사이에 500배나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해서 최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 10위권에 들어갔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순위가 조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불과 반백년 사이에 놀랄 만한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강인한 한 명의 아줌마가 50명의 중국 아줌마를 제압하는 그런 강인함, 그런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이 믹싱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류 문화에 굉장히 어, 심취가 돼서 한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교수가 한 분 계세요. 샘 리처드라고. 이분의 강의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현재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인기 있는, 뭐, 한 번 강의를 하면 4,500명이 모여서 이제 듣는 그런 청강화라는 그 유명 강연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그 강연 주제가 뭐냐면, 한국의 파도, 그러니까 한류의 문화죠. 한류 문화. 인종, 성별과 문화에 대한 그런 사회학을 연구를 해서 그 사회학 교수인데 인종, 성별, 문화, 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전공한 분인데 강의 내용도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 한국 K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열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한국이 선도할 것이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에 딱 맞는 강의를 하긴 하는데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인기 강의입니다. 뭐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 강의로 상도 많이 받았고 에미상인가 뭘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50년대 최빈국에서 불과 100년 만에 경제대국 10에 올라선 놀라운 성장 비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문답식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 문학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인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모른대. 스스로의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민족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개탄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인의 그 잠재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특히 이분 강의를 제가 들은 것 중에 이제 각 나라 학생을 강의장 앞에 앉혀놓고 그 나라의 그 대학 입시 문화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한테 질문인데 한국 학생은 그 질문을 바탕으로 이 교수가 어떻게 평을 하냐.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의 그 대학 입시 전까지의 과정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받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뭔가 학원을 또 들렸다가 또 학원을 두세 군데 들리고 거의 잠자기 일보 직전, 잠자기 한 5분 전에 집에 귀가한다라는 것을 한국 학생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샘 리처드 교수가 뭐냐면 이것 봐라. 한국인은 다른 나라 학생들은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을 하는데 한국인은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벌써 두세 군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은 잠자러 들어간다. 이런 것이 뭐 많이 배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한국 학생들은 스파르타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한 번도 놀 시간이 없는 그 시간을 그 청소년기를 강인하게 버텨온 그 강인함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고 그걸 견뎌내는 그 강인함 때문에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그 분석인 거예요, 이 교수가. 근데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 거쳤잖아요, 그죠? 아마 혹독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냥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다음에 학교 교육만으로 학원을 뭐 경제적인 환경으로 학원을 안 갔다 손 쳐도 학교만 갔다 오고 가방 그냥 집에다 두고 막 놀러 다니고 외국 학생들 막 놀러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들의 그 기민한 부모님 성화에 전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내왔다는 거, 그 환경을 우리는 버텨내왔다는 거, 이게 한국인의 잠재력이라는 거, 이 교수 얘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뉴스킨도 전 세계 뉴스킨 사업자들 중에 한국 뉴스킨 사업자들의 특성을 이 샘 리처드 교수만큼이나 저는 눈치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그 개발을 하고 선보일 때 한국 시장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아마 웰스파이어도 지금 한국 시장에 던진 이유가 아마 이 케이느 스키너들의 이 강인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 리처드 교수가 지적했듯이 한국인만 모르는 그 한국인만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뉴스킨에서도 한국인 뉴스킨 사업자만 모르는 한국인 뉴스킨 사업자의 강인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첫 오픈을 한국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무슨 주장을 좀 하고 싶냐면 우리 모두는 지금 결과치가 잣대로 재면은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큰 그룹 작은 그룹 뭐 지금 비교는 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스스로는 모르는 굉장히 강인한 케이 뉴스키다라는 단지 우리 스스로만 지금 모를 뿐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샘 리처드 교수가 지적했듯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고 그 강인한 환경을 음, 묵묵히 진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온 강인함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강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한다면 나는 전 세계 뉴스킨 사업자 중에 강인한 한국 뉴스킨, K 뉴스킨이라는 것을 재인식을 한다면 아마 보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어메이징 코리아, 세계가 놀라는 독특한 빠이빠이 문화, 어떤 환경에서건 강인하게 버텨내는 그런 한국인의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해서 이 뉴스킨 사업을 다시 한번 재인식한다면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여러분 목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성공 확언. 나는 잘했다. 면에서 도와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